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배경에 딸 다혜 부부와 경제 공동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자,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게임 회사에 취업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취업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윤건영 민정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성에서 결혼한 딸과 사이에 대해서 예. 용돈을 줄 수는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취업을 해서 번듯한 회사를 다녔어요.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를 다니고 작지만 알찬 예. 게임 업체를 다녔던 예. 분이에요. 예,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남편,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두고 게임 회사에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퇴사한 이후에 2018년 7월에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가 채용돼서 태국으로 날아간 그 얘기까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2016년 2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게임 회사에 근무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그렇죠. 대통령도 옛날에 아닌데? 예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아닌데? 아니라도 이게 당 대표라든지 상당히 힘이 있잖아요. 당시엔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후보고 민주당이 대표도 했잖아요. 예. 그때요. 그런데 고모 씨라는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관했던 이분은 압수수색 과정에 이분이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이제 부탁해서 토리 게임즈에 이름을 토리로 바뀝니다. 원래 게임 회사가. 원래 이름은 토리 게임즈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근데 행정관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영어 개인 과외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행 미스를 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왔을 때 같이 살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친밀한 고모 행정관이 이번에 검찰에 진술한 거죠. 근데 이 토리 게임즈가 작고 뭐라 했습니까? 작지만 알찬 게임 업체? 네. 이 회사가 들어갈 때예요. 자본금 부채가 300이었어요. 물론 이게 사회가 들어가면서 9억까지 늘었지만 게임 딱 하나 만들어서 거의 못했죠. 자가 건물이나 이게 거의 실체가 없는 게임 회사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자꾸 무슨 게임을 만들었습니까? 토리 게임즈에서 제가 매출이나 규모나 직원 수나 이런 걸 이게 보면요. 그 정모 사장도 조사받았어요. 저는 작고 알차다.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타이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게 작고 알찬지 큰지 저 매출이에요. 몇백만 원씩밖에 안 노는 저는 사실상 이게 페이퍼 컴퍼니로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정권에서 다니다가 그만둔 걸 토리 게임즈에 문 대통령이 직접 취업시켜 있고 또 그만두고 타이스트에서 갈 때 그때는 신모 그때 행정관이 도와주고 그 회사도 이게 실제는 거의 페이퍼 컴퍼니 가까운데 월급은 2억 2,300을 받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쭉 연속 선상에서 보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별건 수사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만약에 취업시켜줄 거면 더 그럴싸하고 더 좋은, 더 큰 회사에 취업시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서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작은 게임 회사에 취업시켜줬고 타이 이스타젯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다면 왜 이곳을 선택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탁을 했을까?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청탁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말씀대로 정말 자본 잠식 상태에다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할 정도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탁까지 하면서 본인의 사회를 넣을 회사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대통령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무런 지위에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임기도 끝나고 사실상 개인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본인의 사회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무슨 죄로 다스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영장 전담을 하셨던 판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인이 와서는 자기 의뢰인을 구속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검찰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A라는 수사를 했을 때 안 되고 언론 주목도는 높고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면 B를 수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이 더 크기 전에 그냥 구속되겠다고 항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다일 씨와 관련해서 실체 드러나고 있습니까? 부정청탁이다, 제3자 뇌물
뇌물이다, 그냥 뇌물이다 하다가 경제공동체 이런 법리에서 막히니까 그러니까 더 소급해가지고 게임 하세에 간 그냥 정치인이 아닐 때 했던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그걸 언론에 알리는 그런 행태를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수사를 하시고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타이 이스타젯 항공 취업과 관련해서 검찰은 뭐 생활비다. 또 윤건영 의원은 용돈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부모가 자식한테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빌라 임대료다. 임대료, 생활비, 용돈 등등 여러 가지 용도의 돈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이게 아직까지 물론 당연히 검찰이 아직 기소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결국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당시 2016년도 당시에는 그 직업이 뭐였냐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직무 관련성이 제일 넓은 공무원이 누구냐?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으로 직무 관련성이 그 넓은 사람이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여기저기 온갖 군데 다 쑤시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왜 지금 그 토리 게임즈에 이렇게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예. 거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고 그랬잖아요. 토리 게임즈에 들어갈 때도 서모 씨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라고 하면 타이스타젯 갔을 때는 당연히 청탁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장 변호사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제3자 뇌물죄는 빼박입니다. 제3자 뇌물죄에서 필요한 거는 부정한 청탁인데 예컨대 이상직이 문 대통령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면 이상직 같은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켜줬겠습니까? 이상직 같은 사람한테 공천 줘가지고 국회의원 하도록 시켰겠습니까? 이상직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악의 악덕 기업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중소기업 진흥하라고 하는 이사장을 갖다 시켜줬겠습니까? 그거는 이상직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상직은요. 그 중소기업부 장관을 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거 아마 청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 하려면은 그 청문회 통과해야 되니까 그거 안 되니까 꽝 대신 닭으로 그 청탁한 게 그게 중진공 이사장이고 중진공 이사장의 지위 이용해가지고 총선에서 그거 충분히 써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운운하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은 그 구기동 빌라를 갖다가 거기서 써가지고 임대료 줬다라고 하면 문다혜 씨는 어디 살았습니까? 문다혜 씨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산 살았다면서요. 양산에 어디 살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살았다면서요. 그러면은 문다혜 씨한테는 임대료 안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임대료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딸한테 돈 주고 딸은 우리 집 쓰고 있으면서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문다혜 씨 뭐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면 문다혜 씨는 우리 국민들한테 청와대 쓴 임대료 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더 본인의 이야기가 꼬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이상직 전 의원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관련해서 지나친 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인 것인지 이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필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이 많은 논란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거 파다가 저거 안 되면 저거 파다 저거 안 되면 계속해서 다른 과거에 이제 대통령 전까지 대통령 끝나고까지 이렇게 계속 들춰내는 게 검찰의 그동안의 관행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이 그러진 않아요. 일부 검찰이 우리가 속된 말로 정치 검찰이라고 하니까 앞에 권력에 줄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평상시와 조금 다른 어떤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아니 저기 나오는 참여정부 행정관 고 씨가 만약에 게임 회사에다가 전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증거, 객관적인,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금 증거가 있습니까? 그저 진술일 뿐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로까지 번지고 있는 명태균 씨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녹취록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말했다,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사실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에 취업된 것부터 이사장으로 간 것부터 잘못됐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 기사에서도
국민의힘 모 전직 의원께서 모 공공기관의 장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잘 알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의정 활동할 때도 그 기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전공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동안 그 기관하고 별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갔을까요? 그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하라고 전직 의원들이 가는 경우가 역대 여당, 야당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금 그렇게 안 좋은 회사인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유력한 정치인의 그 사위를 그런 데 취업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찰이 처음에 최초에 전 사위가 특혜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취업에 특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이 되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주셔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런 식으로 판을 많이 벌려놓으면 정치 검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